그러면 내년부터 고소득자나 고액자산가들은 금융소득 비과세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게 됩니다. 올해 한국 수출액이 작년보다 3.6%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LTE용 주파수 할당을 위해 두 가지 경매 방식을 동시에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동료에도 대기업 대부분이 투자를 보류 철회하면서 국내 500대 기업들의 현금성 자산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현장 강동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기관의 매수 속에 6거래일 만에 소폭 반등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경제신문 고병기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마감 시황 정리해 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개인과 기관의 매수에 힘입어 6거래일 만에 소폭 반등했습니다. 16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2.82포인트 오른 1783.45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뉴욕 증시가 경제지표 호조로 상승 마감하면서 상승세로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중국의 신형정책 우려 완화, 개인의 수급 뒷받침으로 오름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14거래일 연속 팔자를 외치며 2,201억 원 상당 순매도했지만 개인이 1,759억 원, 기관이 282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880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종이 목재업이 2.55% 올라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냈고 기계업과 전기가스업, 의약품업, 유통업, 음식료품업이 1% 넘게 올랐습니다. 반면 전기전자업이 2.52% 내려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으며 통신업, 의료업, 제조업, 보험업이 내림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2.78% 내린 126만 1,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11일 125만 6천원 이후 9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차는 오름세로 장을 마쳤으며 SK하이닉스, NHN 등이 2%대로 올라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삼성생명과 현대중공업, KB금융 등은 1% 넘게 내렸습니다. 특히 신성솔라에너지는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경영 정상화 약정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2.52% 급등한 493.07에 마감해 역시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6거래일 만에 하락세는 멈췄지만 지수의 의미 있는 반등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점에 주목해야겠습니까? 네, 일단 전문가들은 코스피 지수의 의미 있는 반등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 지표와 금리 그리고 중국의 유동성 공급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미국의 금리 안정 여부입니다. 미국에서 출구 전략을 예상보다 일찍 시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옴에 따라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지난달 초 1.6%대에서 현재 2.6%로 1%포인트 이상 올랐습니다. 김학균 KDB 대우증권 투자전략팀장은 미국의 금리가 치솟으면서 신흥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며 양적 완화의 조기 종료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금리가 안정을 찾아가는 신호가 보일 때면 국내 증시도 반등을 노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 초 발표되는 미국의 비농업 부근 고용지수와 실업률 등 경제지표도 관심거리입니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의 자금 지원 움직임도 살펴봐야 하는 이슈입니다. 임진균 ABK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중국의 자금 정책 우려가 해소되면 국내 증시에도 우호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적 완화 축소 이슈가 우려와 달리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팀도 베어링 자산운용 아시아 멀티에셋 대표는 이날 여의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 미국 경제는 버닝키의 말처럼 강한 성장세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 실업률이 6.5% 이하일 때 출구 전략을 편다는 입장을 유지한다면 최소한 2015년까지는 금리 인상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임진균 센터장도 미국이 단기간에 금리를 인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어느 정도 충격이 완화되면 시장도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최근 급락장에서도 타이어 관련주들의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국 타이어의 지주회사인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는 지난달 말 19,000원대이던 주가가 4% 이상 상승해 2만 원 위로 올라서며 시장을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까지 수가 상승세를 유지하던 넥센 타이어와 최근 주가가 행보를 걷고 있던 동아 타이어도 급락장에서 1.6% 빠지는 데 그쳤고 한국 타이어 역시 4% 정도만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가 11% 이상 빠지며 IT 부품주들이 폭락한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선방한 것입니다. 타이어주들이 상대적으로 주가 하락폭이 적은 이유는 양적 완화 축소가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또 양적 완화 축소 발언으로 원달러 환율이 1,050원 선에서 1,150원대로 올랐었으며 서며 달러 강세 현상을 보이면서 전방 산업인 자동차주들이 선방한 것도 이들의 수익률이 양호한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또한 양적 완화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타이어 기업들의 비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원재료인 천연 고무 가격이 지난 1, 4분기 톤당 3,000달러에서 6월에는 2,400달러까지 하락했고 합성 고무의 주 원료인 부타디엔 가격 역시 톤당 1,400달러로 1, 4분기에 비해 10% 이상 떨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침체됐던 글로벌 타이어 수요도 최악의 국면을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타이어 기업인 미쉐린에 따르면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던 유럽의 신차용 교체용 타이어 수요가 지난 4월 상승세로 돌아섰으며 중국 역시 지난 3월 이후 다시 타이어 수요가 반등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증시 관련 소식 고병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고소득자나 고액자산가들은 금융소득세 비과세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게 됩니다.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공제와 자녀 양육비 같은 인적공제는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됩니다. 조세연구원은 26일 과세 형평 제고를 위한 2013년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에 대한 재원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획재정부의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연구 용역의 주요 내용은 부유층과 대기업의 비과세 감면 혜택 축소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연구원은 금융소득 비과세 감면의 소득 요건이나 자산 보유 요건을 강화하고 부동산 투자펀드와 선박투자펀드 등 분리과세 대상 금융상품과 비과세 대상 장기저축성 보험상품의 과세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 혜택이 큰 보험료와 의료비 등 특별공제는 항목별로 일정 세액을 빼주는 세액공제로 전환해 고액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액을 축소하며 내년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폐지 쪽으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기재부는 관계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취합한 뒤 정부안을 확정해 8월 세제 개편안에 반영할 예정이며 비과세 감면 제도의 정비를 통해 향후 5년간 18조 원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올해 한국 수출액이 작년보다 3.6%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2013년 상반기 수출입 평가 및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하반기 수출이 작년 하반기보다 6.7% 증가한 2,913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상반기 수출 실적은 0.5% 늘어난 2,762억 달러를 기록하고 이에 따라 올해 수출은 작년보다 평균 3.6% 증가한 5,67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무역협회 측은 전망했습니다. 수입액은 상반기에는 2.6% 감소한 2,573억 달러, 하반기에는 8.5% 증가한 2,772억 달러를 기록해 작년보다 평균 2.9%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이에 따라 올해 무역 수지는 330억 달러 흑자일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하반기에는 해양 플랜트 수출이 본격화되고 자동차도 파업 종료로 공급 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도체는 메모리 공급 부족으로 단가가 올라 수출액이 증가하고 무선 통신기기는 3분기 플래그십 모델 출시로 역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반면 수출 단가가 하락한 석유 제품과 공급 과잉으로 시황이 나쁜 철강은 수출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LTE용 주파수 할당을 위해 두 가지 경매 방식을 동시에 시행한 뒤 입찰 총액이 큰 방식을 선택해 주파수를 할당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래부는 주파수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어
그동안 제시된 5개 안을 검토한 결과 제4안으로 분리되는 경매 방식을 채택해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이를 미래부에 권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자문위 권고를 받아들일지 정책 판단을 내리고 나서 조만간 주파수 할당 경매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래부는 한때 1.8GHz 대역을 3개로 잘개 쪼개서 할당하는 제5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으나 SK텔레콤과 LGU+ 등의 강한 반발을 의식해 제4안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동료에도 대기업 대부분이 투자를 보류 철회하면서 국내 500대 기업들의 현금성 자산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10대 그룹 등 덩치가 큰 기업일수록 투자 부진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경영평가 업체인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500대 기업 중 1분기 실적을 보고한 302개사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총 투자 규모는 31조 원으로 작년 1분기보다 8.3% 줄었습니다. 반면 이들 기업의 현금성 자산은 총 196조 원으로 작년 말 대비 10.8% 늘었습니다. 10대 그룹 소속 회사들의 투자 부진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대 그룹 99개 계열사의 1분기 말 현금성 자산은 147조 원으로 작년 말 대비 10.9% 늘었으나 투자는 18조 4천억 원으로 작년 1분기보다 10.7% 감소했습니다. 삼성과 현대차, SK, LG, 롯데 5대 그룹 소속 계열사의 투자 감소폭은 16.5%로 더 커져 대기업일수록 투자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인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무위는 26일 법안 심사 소위를 열고 대기업 총수 일가의 부당 내부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규제 대상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와 통상적 거래 상대방 선정 과정이나 합리적 경영 판단을 거치지 않은 상당한 규모의 거래입니다. 또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도 규제 대상입니다. 개정안은 또 부당 지원 행위의 판단 요건을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완화하고 부당 지원을 받는 수혜 기업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방침으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은 물론 신흥시장과 재정위험국까지 전 세계 각국의 금리가 줄줄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지난달 1일 연 1.63% 수준이었으나 5월 말엔 2.13%로 상승했고 24일엔 연 2.54%까지 급등했습니다. 영국도 10년물 국채금리가 지난달 말 연 2.22%에서 24일 연 2.53%로 올랐고 독일은 연 1.51%에서 연 1.81%로 프랑스는 연 2.07%에서 연 2.45%로 각각 상승했습니다. 아시아의 신흥시장 국가 중에선 인도네시아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지난달 말 연 5.98%에서 연 7.23%로 급등한 것을 비롯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의 금리도 줄줄이 뛰어올랐습니다. 한국에서도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지난달 말 연 3.12%에서 24일엔 연 3.68%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네, 금융당국이 우리금융지주를 지방은행과 증권, 우리은행 등 이렇게 3개 그룹으로 나눠서 분리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울경제신문 박혜욱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금융그룹의 민영화 방안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정부가 우리금융지주를 지방은행, 증권, 우리은행 등 3개 그룹으로 나눠 팔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빼대로 하는 민영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다음 달 15일 경남은행, 광주은행 등 지방은행 계열에 대한 매각 공고를 내고 7월 중에는 우리투자증권, 우리자산운용 같은 증권 계열의 공고도 냅니다. 우리은행 계열은 내년 초 매각을 시작해 내년 말까지 모든 절차를 완료합니다. 남상구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자회사별 잠재 투자자 수요 등 시장 수요에 맞게 자회사 분리매각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우리금융그룹의 민영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지방은행의 분리매각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지방은행의 경우 정부는 우리금융지주를 인적 분할하고 경남은행 지주와 광주은행 지주를 설립해 각각 경남은행과 광주은행과 합병을 해서 은행 형태로 팝니다. 매각 주체는 현재 우리금융지주의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입니다. 일부 지분 매각 없이 예보가 보유한 지분 전체를 한꺼번에 팔 계획입니다. 또 지방은행은 최고가 매각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지은 금융위원장은 지방은행의 최고가 매각 원칙을 중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이 속한 지자체에서는 지역 환원을 요구하는 주장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정부가 최고가 매각 원칙을 내세운 것은 지방은행 매각을 둘러싼 잡음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네, 우리투자증권 매각 가치가 높아서 관심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네, 우리금융그룹 계열사 중에서 매각 가치가 가장 높은 곳으로 꼽히는 곳이 우리투자증권입니다. 그만큼 시장의 관심도 클 수밖에 없는데요. 업계에서는 올해 증권시장의 전망이 불투명한 만큼 일반 대형 증권사보다는 장기적으로 은행에 편중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시키고자 하는 KB금융 또는 NH농협금융 등 금융지주사가 우리투자증권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대우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과 함께 업계 5대 대형사로 꼽힙니다. 작년 말 자기자본 기준으로는 대우증권에 이어 업계 2위입니다. 지난해부터 우리은행의 잠재적 인수 후보로 꼽혀온 KB금융 내부에서도 우리은행보다는 우리투자증권이 더 탐나는 매물이라는 의견이 나올 정도입니다. 농협금융 역시 생명보험의 경우 기존 영업망이 탄탄해 굳이 인수할 필요는 없지만 증권 쪽은 관심이 가는 매물이라는 입장입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싶은 금융지주사나 중형 증권사 혹은 외국계 자본도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업계 상황이 좋지 않아 막상 매물이 나와도 직접 인수전에 뛰어들 회사는 많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금융부 박혜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롱텀 에볼루션 어드밴스드 서비스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을 내놨습니다. 삼성전자는 기존 갤럭시 S4에 LTE 통신망 지원 기능을 추가한 갤럭시 S4 LTEA를 출시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 제품은 두 개의 LTE 주파수 대역을 묶어서 하나의 주파수처럼 이용하는 주파수 집성 기술을 이용해 기존의 롱텀 에볼루션에 비해 최대 2배 빠른 속도를 제공합니다. 디지털 미디어 방송도 고화질로 바꿨습니다. 스마트 DMB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기존의 DMB 방송망과 통신망을 함께 활용해 일반 DMB보다 선명한 해상도로 방송을 볼 수 있습니다. 옵티머스 G 프로가 24일부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세계 최대 롱텀 에볼루션 전시 LTE 월드 서밋 2013에서 최고 LTE 기기상을 받았습니다. 올해로 9년째를 맞이한 LTE 월드 서밋 2013은 LTE 관련 행사 중 가장 규모가 큰 행사로 세계 LTE 업계의 가장 뛰어난 성과의 혁신을 이뤄낸 기업과 제품을 선정해 시상합니다. 옵티머스 G 프로는 LG전자가 LTE 핵심 특허 기술력을 동원해 만든 제품으로 평면 정렬 전환 방식의 5.5인치 LCD 화면과 퀄컴 쿼드코어 프로세서 등을 장착했습니다. 이 제품은 지난 2월 국내 시장에 선보인 이래 넉 달 만에 100만 대 이상 공급돼 LG전자 휴대전화 중 가장 빠른 판매 속도를 기록했습니다. 농심은 업계 최초로 신라면컵이 세계 최대 항공사인 미국 아메리칸 항공의 기내식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신라면컵은 지난달 새로 취항한 미국 댈러스 인천 노선의 기내식으로 제공됩니다. 승객들은 이코노미, 비즈니스, 퍼스트 클래스 구분 없이 신라면컵을 맛볼 수 있습니다. 농심은 또 중동의 최대 허브 항공사인 아랍에미리트 항공에 신라면컵 기내식 입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심은 1997년 업계 최초로 대한항공에 신라면을 처음 공급했으며 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프랑스, 영국항공 등의 좌석 등급에 따라 신라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6월 26일 센 경제 현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